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12장, 세계 이제 12장, 아날로그 비교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시리얼 통신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2011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타이머 카운트, 이걸 배웠었고요.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요,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신경 써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보고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아날로그 비교기는 말 그대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신호를. 그래서 두 가지의 입력 신호가 들어옵니다. 두 개를 항상 비교하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입력 신호와 하나의 입력 신호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크냐 아니면 네가 크냐 높냐 낮냐 이거를 서로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기 개념이 요즘은 CPU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없는 경우는 외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비교기 전용 칩을 따라서 그 역할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서 쪽으로 가서 더 자세한 비교기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으로는 248페이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날로그 비교기는 여기 12번 핀하고 13번 핀입니다. PB 0번하고 PB 1번이고요. 아날로그 입력 0번하고 1번 이렇게 두 가지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비교기의 내부 블럭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입력을 받고요. 우선은 그 책하고는 약간 그 책에 보면 그림 12.2에 PB 0번하고 PB 1번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두 개를 받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게 비교기입니다. 근데 이 비교기가 동작을 하려면요. 이 비교기에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전원을 지금 스위치가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어하는 애는 누가 하냐면 ACD라고 하는 애가 담당을 합니다. 자, 저 ACE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하나의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비트입니다. 그 비트에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 스위치를 연결을 하느냐 아니면 떼어내느냐에 따라서 비교기를 동작을 시킬 건지 비교기를 동작시키지 않을 건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ACD라는 비트가 1이면 비교기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1이면 동작을 하지 않아요. ACB가 1이면 열려있게 돼요. 근데 ACB가 0이다. ACD가 0이다. 그러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AD 컨버터, 아날로그 비교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입력된 신호를 서로 비교해서 비교된 값보다 높으면 이 출력되는 신호가 하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는 어디로 가느냐? ACO라고 하는 비트로 갑니다. ACO요. 자, 이 ACO라고 하는 거는 비교기에 출력 신호가 나오는 레지스터 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뒤에서 또 보니까 잠깐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비교기로서 끝날 경우는 이 신호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교기 인터럽트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비교기 인터럽트 셀렉트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기에 인터럽트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교기에 입력되는 신호가 어느 부분에서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킬 건지까지도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선택이 되면 ACI라고 하는 비트로 넘어오게 되고요. ACI라고 하는 비트는 어떻게 플래그 비트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비트가 플래그가 되면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언제? ACI라고 하는 아날로그 비교기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가 1이 되어져 있을 때 바로 아날로그 비교기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비교기 자체도 인터럽트로 쓸 수도 있고요. 인터럽트를 쓰지 않고 그냥 플래그 비트만 ACI나 ACO라고 하는 이것만 체크를 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비교기를 사용할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비교기에 대한 개념을 잠깐 살펴볼까요? 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신호가 이렇게 쭉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 전류의 양이 달라지는 센서입니다. 저기는 센서고요. 그러면 여기서 빛이 양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양이 달라집니다. 즉 양단에 걸리는 전압 자체가 달라진다는 소리죠. 그 전압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플러스 쪽에요.
아날로그 성분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내가 기준 전압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기준 전압 값보다 얘가 높다. 혹은 이 기준 전압보다 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게 전압축이고요. 이쪽이 시간축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전압이 이렇게 입력 전압이 변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아날로그 성분을 갖죠? 근데 여기 기준 전압, 그죠? 기준 전압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력되는 것 자체가 기준 전압보다 낮아요. 그러면 출력은 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전압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면 출력은 하이가 나와요. 언제까지? 계속 하이가 될 때, 높을 때까지는 하이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값이, 기준값보다 비교값이 낮아지면 로로 떨어져요. 즉, 이렇게 아날로그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비교기를 통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디지털 성분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 전압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그죠?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이 하이가 되거나 로가 되는 시점이 좀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 바로 비교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성분이 들어오는 걸 내가 일정한 것만큼 잘라서 디지털로 변환을 해가지고 쓰고자 할 때, 이때 사용하는 게 비교기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교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레지스터가 ACSR이라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ACSR이라는 레지스터는요, 최상위에 AD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ADC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바로, 이거죠, ADC. 뭐예요? 아날로그 비교기를 사용하겠느냐, 말겠느냐, 라고 하는 걸 결정합니다. 전원 부분이죠. 그래서 저 비트가 0이면 아날로그 비교기를 쓰는 거고요. 1이면 아날로그 비교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 거꾸로 돼 있어요. 1이면 아날로그 비교기를 쓰지 않고요. 0이면 아날로그 비교기를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오프, 0이면 o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리저브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ACO라고 하는 비트입니다. ACO는 아날로그 출력 비트예요. 아날로그 비교기 출력 비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출력 신호라고 하는 건 이 신호를 말하겠죠. 이런 신호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준 값보다 높으냐 낮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하이, 로우라는 신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CI라고 하는 비트예요. 이거는 아날로그 비교기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비교기가 이제 비교가 돼서 출력이 되면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겠느냐 말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플래그가 되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겠죠. 언제? ACI라고 하는 아날로그 비교기 인터럽트 이네블 단자를 하이로 해놨을 때. 그리고 ACIC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입력 캡처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입력 캡처 쪽으로 넘어가서 AD 비교기가 됐을 때 입력 캡처의 기능이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비트인데, 이거는 입력 캡처의 개념을 설명할 때 하도록 하고요. 뒤에 있는 ACIS0하고 ACIS1번은 아날로그 비교기의 모드를, 인터럽트 모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01 때는 비교 인터럽트가 이제 토글될 때마다 인터럽트를 하는 거고요. 01은 사용하지 않고요. 10인 경우는 폴링일 때 이제 비교기 인터럽트를 발생을 하겠다. 그 다음에 라이징 엣지일 때 비교기 인터럽트를 쓰겠다. 자, 그 말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펄스 신호가 하이로 떴다가 로우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시점에, 어느 시점에 인터럽트를 받게 할 거냐. 아날로그 비교기. 그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날로그 비교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놨어요. 가변정을 달았습니다. 한쪽은 VCC, 한쪽은 접지를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가변정을 돌리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0V가 되거나 5V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 두 개를 가변정으로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모터를 연결을 했습니다. 서브모터는 이 비교기의 값이 하이가 되느냐 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서브모터를 이렇게 정력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브모터를 정지하게 하거나 이런 동작을 프로그램을 짜려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거는 251페이지의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은 그 폴더에, 소스 폴더에 프로그램
12-1번이라고 하는 소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이거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날로그 비교기의 변화 상태가 되면 서브모터가 동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비교기보다 더 낮아지면, 내가 기준값보다 전압이 낮아지면 동작을 정지하고, 기준값보다 전압이 높아지면 이제 서브모터가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포트를 디파인 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비교기를 설정하는 ACSR이라는 비트를 잠깐 볼게요. ACSR. 자, 다 0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다 0이 들어가 있습니다. 0000, 0000. 그죠? 자, 이 중에 제일 상위 비트가 뭘 의미한다겠냐면, 아날로그 비교기를 쓰겠다 말겠다 그걸 결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0이니까 아날로그 비교기를 쓰겠다 이 소리 했었죠. 자, 그 다음에 Y문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복하겠죠? 근데 ACSR 비트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몇 번째 비트를 체크하냐면 0x20이니까요. 자, 0x20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0010, 00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CSR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비트입니다. 여섯 번째 비트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여섯 번째 비트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겁니다. AC5예요. 그죠? 자, AC5라는 비트가 1이면 뭐였어요? 기준값보다 입력된 값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AC5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비교되는 값보다 입력되는 값이 낮아지면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 두 가지 경우를 바로 이와 같이 비교기를 통해서 그 ACSR 비트에 그 0x20이라는 비트를 우리가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AND로 묶였으니까 그 비트가 1이면 1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참이면 안에 있는 내용을 처리하고요. 만약에 다 0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값이 0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절대로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아날로그 비교기를 비교해서 비교되는 값보다 입력값이 높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처리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예요? 서브모터를 온오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모터를 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모터를 이렇게 좌측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위에 적어놨으니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딜레이 타임은 1.8ms, 그 다음에 1.2ms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브모터를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51페이지가 그렇고요. 253페이지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아날로그 비교기에 인터럽트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만드시면 아날로그 비교기는 이거가 되겠죠? 그죠? 아날로그 컴퍼레이터, 그리고 아날로그 비교기를 쓰겠느냐 물어보죠. 자, 이렇게 쓰시면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내용이었고요. 인터럽트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 비교기 출력 인터럽트 있죠? 아날로그 비교기 출력 인터럽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인터럽트를 받을 건지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폴링 엣지면 폴링 엣지, 라이팅 엣지면 라이팅 엣지, 혹은 토글할 때, 출력 신호가 토글할 때 쓰겠느냐 이렇게 선별을 해주고, 파일을 만드시면 253페이지와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시면 바로 인터럽트에 의한 비교기의 실험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비교기 실험을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비교기 같은 경우는 얘는 채널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쓰려면 외부에 이런 비교기 개념이 있는 칩을 별도로 달아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명심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13점 같은 경우는 이 필름의 이제 내용을 읽고 쓰는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에 고급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약간 언급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우선 14장으로 또 넘어갔었어요. 이제 14장은
시리얼 통신입니다. 시리얼 통신.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통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통신은 현재 우리 디지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한쪽 시스템에서 한쪽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거나 이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 마이컴은 핀수가 적고 사이즈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내는데 여러 개의 선호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다른 하나의 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선을 간략화시켜서 놨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 좀 크면 데이터의 라인을 8비트나 혹은 그 이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핀은 2번하고 3번 핀입니다. 그래서 RX 2번 핀은 수신이고요. 3번 핀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신할 때 쓰는 전원 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개념을 잠깐 볼까요? 이와 같이 컴퓨터하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2313 보드하고의 통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가 수신이면 하나는 송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송신하면 하나는 수신하고 이런 개념으로 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과 하나의 시스템은 공통으로 접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준 전압이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컴과 마이컴 간의 통신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컴에서 마이컴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마이컴에서 마이컴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한쪽이 TX면 한쪽은 RX, 한쪽이 TX면 한쪽은 RX 이런 개념으로 돼야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는 시스템이 공통으로 접지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는 공통 접지를 연결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시리얼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을 하고 싶어요.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버스에다가 데이터를 옮겨와서 내부에 있는 CPU 내부에 있는 UD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UDR. 이 레지스터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어요. 8개의 8비트 데이터를.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하느냐? 11비트 송신 시프트 레지스터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얘는 시프트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시리얼로 하나씩 해서 TXD 단자로 전송을 하게 시킵니다. 그 전송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뒤쪽을 보시면 보레이트 발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여러분들이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4메가짜리를 쓰고 있어요. 자, 이 크리스탈을 통해서 보레이트 발생기에서 이제 펄스를 발생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통신 속도로 이 시리얼을 데이터를 전송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보레이트 발생기는 UBR이라는 레지스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UDR이라는 레지스터가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그게 송신 시프트 레지스터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비어있게 됩니다. 기존 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UDR이라는 레지스터가 비게 되면 어떤 현상을 일어나느냐? 쭉 타고 내려오면 USR이라는 레지스터 중에 USR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비트예요. UDR 2라는 비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UDR 레지스터가 비어있으면 바로 이 비트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UDR empty 레지스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UDR IE라고 하는 UDR 레지스터 인터럽트를 내가 쓰겠다 라고 하는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가 있어요. 이거는 UCR이라는 컨트롤 레지스터에 있고요. 이 비트에다가 1을 넣어놓게 되면 바로 이 empty가 됐을 때, UDR이 비었을 때 그때 플래그 레지스터를 1로 만들면서 UDR empty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UDR이 비었을 때 바로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더라. 자, 그 다음에 UDR에다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근데 송신 시프트 레지스터로 내려왔어요. 그 데이터가 다 전송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때 송신 시프트 레지스터에 들어온 데이터가 다 전송이 됐을 때 TXC라고 하는
송신 완료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에 들어온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 라고 알려주는 플래그 비트예요. 그때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TXCIE라고 하는 인터럽트입니다. 송신 완료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어놓으면 데이터가 더 전송이 됐을 때 여기가 1이 되고 그때 인터럽트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송신할 때 두 가지 인터럽트가 있는 거예요. empty 인터럽트, 그 다음에 송신 완료 인터럽트,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번에는 수신하는 경우입니다. 데이터가 RxD 단자를 통해서 데이터가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내부에 있는 수신 시프트 레지스터로 데이터가 다 들어옵니다. 물론 들어오는 순서도 시간도 뒤에 보레이트 발생기에 따라서 속도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가 다 받아졌으면 8개의 데이터가 다 받아졌어요. 그러면 받아진 데이터가 UDR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UDR에 들어온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기만 하면 데이터가 수신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RxC라고 하는 수신 완료 인터럽트 플래그 비트가 있습니다. 즉 시프트 레지스터에 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수신이 다 됐다라고 알려주는 플래그 비트예요. 그리고 RxCI라고 하는 수신 완료 인터럽트 플래그 수신 완료 인터럽트 비트가 있어요. 이 비트가 1로 해놓으면 데이터가 다 수신됐을 때 바로 수신 완료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는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받을 때의 인터럽트의 개념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시리얼로 데이터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는 이와 같이 한 손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쭉 한 손으로 통해서 날아갑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비트가 날아가요. 스타트 비트는 0입니다. 0. 처음에 0 신호가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비트의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근데 날아갈 때는 제일 밑에 있는 하이 비트가 먼저 날아가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상위에 있는 비트가 먼저 제일 마지막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이 비트부터 해서 상위 비트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톱 비트. 다 데이터가 날아갔다 라고 알려주는 스탑 비트를 내보냅니다. 그거는 하이 신호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를 합쳐서 총 10개의 데이터 비트를 갖습니다.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10비트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더라. 그거를 데이터가 전송되는 형식을 잠깐 보여줬어요. EC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대요. 00, 10, 11, 00이에요. 그죠? 자, 처음에 어떻게 해요? 스타트 비트 날아가고요. 0. 그 다음에 0, 0, 11, 그 다음에 0, 1, 상위 비트 00. 그죠? 스탑 비트. 이런 식으로 시리얼 데이터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로스코프로 신호 파형을 찍어보면 이와 같이 신호가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UDR. UDR은 데이터가 내보낼 데이터를 갖다 놓거나 들어오는 데이터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USR은 뭐예요? USR은 상태 레지스터였죠. 그래서 수신이 됐을 때, 송신이 했을 때, UDR이 폈을 때, 나머지 뒤에 있는 거는 에러 체크를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UCR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완료 인터럽트를 쓰겠다. 송신 완료 인터럽트를 쓰겠다. UDR이 비었을 때 인터럽트를 쓰겠다를 설정하는 비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RX enable, TX enable은 데이터를 수신을 하겠다. 송신을 하겠다. 반드시 이 enable 비트는 1이 되어져 있어야만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송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11비트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내용이고요. 그거는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자, 통신 속도는 UBR이라는 레지스터가 담당을 하고요. UBR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와 같이 수식으로 정해집니다. 보레이트 이꼴을 16 UBR 플러스 1 F. F는 주파수가 되겠죠? 크리스탈을 쓰니까 우리가 4메가면 4메가가 될 거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거를 테이블로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자, 우리가 4메가짜리를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통신 속도를 9600으로 쓴대요. 9600. 그러면 9600일 때 쭉 내용을 보면 UBRR이 몇이요? 25가 됩니다. 그래서 25라는 값이 UBRR에 들어가게 되면 9600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속도는 4MHz로 구동을 할 때요. 자,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할 때 이와 같이 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PC하고 CPU하고. 됐죠? 이 시리얼 통신은 PC에서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들어올 때는 상당히 높은 전압으로 통신을 해요. 전압이 플러스 12V에서 마이너스 12V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 높은 전압을 가지고 쓰는 이유는 시리얼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때문에 멀리 전송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리얼 통신은 우리가 RS232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15m 정도 이상의 먼 거리를 이렇게 두 선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상 갈 때는 이제 증폭을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신호를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바로 시리얼 통신 포트는 상당히 전압이 높습니다. 5V만 가지고 하면 거리가 작게 가겠죠. 그래서 PC 쪽에는 전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마이컴 쪽은 몇 볼트요? 5V로 해서 통신을 해요. 0V에서 5V 사이로. 그러면 이하고 직접 연결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타격받는 거는 CPU가 타격을 받을 겁니다. AVR이. 그렇겠죠? 그래서 중간에 그런 전압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맥스23이라고 하는 전용 칩을 달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맥심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맥스23이라는 이 칩은 데이터 시트를 보면 어떻게 써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주변을 보면 콘덴서들이 있어요. 이 콘덴서들은 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쪽을 보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은 플러스 쪽으로 연결했죠? 이와 같이 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칩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주셔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놓으면 데이터를 이렇게 송신을 했어요. 그러면 T1 인으로 들어오고 T1 아웃으로 날아갑니다. R1 인으로 들어온 거는 R1 아웃으로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거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는 안 쓰고 있지만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PC 쪽에 2번 단자 RX, 3번 단자 TX, 그 다음에 5번 단자 접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잭을 저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책에 274페이지하고 27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좀 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리얼 통신을 하는데 우선 연습 문제 1번의 내용인데, 연습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PC에서 데이터를 그 밑에 마이컴에서 PC 쪽으로 데이터를 무조건 날려보내보자 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코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코드 비전을 보면 시리얼 통신 UART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신과 송신을 하겠다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인터럽트를 쓰겠다 말겠다 이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쪽에 V자를 꺾으면 인터럽트의 개념이 쓰게 되고요. 이걸 빼면 인터럽트 개념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면 소스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와 같이 스튜디오 스탠다드 IO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하나가 포함됩니다. 자, 스탠다드 입력과 출력을 하는 그런 헤더 파일이고요.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터보C나 여기서 사용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개념은. 그 다음에 레지스터들 설정된 거를 잠깐 볼까요? 자, 레지스터 설정된 데를 보시면 UCR이 뭐가 됐냐면 0x18이 됐습니다. 자, UCR이 18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18을 잠깐 볼까요? 자, UCR입니다. 자, UCR이에요. 그죠? UCR. 18이면 어떻게 될까요? 000, 11, 000이 되겠죠. 즉 뭐예요? 수신과 송신을 내가 하겠다. 그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요. 일단 UVR은 지금 현재 몇 수로 바뀌냐면 0x119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19라고 하는 거는 10진수로 바꾸면 25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25라는 값이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UVR이 4메가일 때 9600으로 통신하겠다. 그 값이었었죠. 그래서 현재는 25로 되어져 있고요. 실제 여기서 표현할 때는 0x119로 헥사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파일을 하나만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시리얼 통신이고요. 그죠? 우선은 송신이니까요. 트랜스미터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B1은 다 출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만들어요. 파일을. 중복된 파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파일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파일이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스탠더드 IO라는 헤더 파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루틴의 파일이 나왔고요. 포트 B는 다 출력으로 돼 있죠? 포트 D번도 현재는 안 쓰니까요. 다 쭉 삭제를 해도 되고요. 자, 시리얼 통신 쪽을 잠깐 볼게요. 시리얼 통신 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0x08, 즉 송신을 하겠다. 수신을 않고요. 그 다음에 통신 속도는 9600으로 쓰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책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연습 문제 1번을 잠깐 볼게요. 자, 딜레이 문을 우선 하나 넣어주시고요. 딜레이 루틴을 하나 넣어줍시다. include 딜레이 헤더. 자, 세 개의 대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하나가 거기 만들어졌죠. 자, 이 함수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276페이지에 있는 함수를 잠깐 볼게요. 276페이지의 상단에 void put ch 캐릭터 데이터. 자, 이렇게 해서 함수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자, 내용을 보면 while문이 하나가 들어 있고요. not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r and 0x20.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하나 들어 있고요. udr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자,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라고 하는 값을 받고요. 그 받은 다음에 뭐를 했느냐? usr에 0x20이래요. usr에 0x20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20이니까 00, 10, 0000이 되겠죠. 즉 end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비트를 내가 체크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여섯 번째 비트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내용은 0이 되고요. 앞에 not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비트가 1이 됐어요. 그러면 11이니까 뭐예요? 1이 될 거고요. 앞에 not이 있으니까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while문 안의 내용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다음 문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은 거를 UDR에다가 집어넣어 놓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비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가 되겠죠? USR. USR에 보면 여섯 번째 비트가 UDR empty register입니다. UDR empty register가 비어있느냐, 아니면 들어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UDR 레지스터가 비어있으면 그 소리죠. 비어있으면 내려오고요. 비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기다려라. 비어있으면 다음으로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다시 UDR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UDR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while문에 내려오셔서요.
프로그램을 썼죠? i가 0에서부터 i가 255까지요. i를 하나하나 증가시키자. 그리고 훗 i를 넣고요. 그 다음에 포트에다가 B에다가 뿌려봅시다. i 값을. 거의 체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 밀리세컨드 30 이런 잡았습니다. 변수 i라는 변수가 없죠? 지금 선언되게. 그래서 위에다가 선언 한번 해볼까요? 인테저로 선언하겠습니다. i 혹은 뭐 캐릭터로 선언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선언해놨어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0x00에서부터 0xff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put 캐릭터에다가 집어넣자. 즉 UDR에다가 집어넣어라. 시간 간격은 30ms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밑에 마이컴은 0x00에서부터 ff까지 값을 UDR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시리얼 통신으로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을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지우고 다운로딩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에러가 났네요. 문장이 하나가 빠졌네요. 컴파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우시고요.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 보면 여기 컴퓨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통신 프로그램입니다. 터미널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누르면 이와 같이 터미널 프로그램이 뜹니다. 화면에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심볼하고 그 다음에 숫자, 0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 밑에서 마이컴 보드가 0x00에서부터 FF까지의 값을 계속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ASCII 코드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PC 쪽으로 날라오면 바로 화면상에 터미널 프로그램 창에 이와 같이 글자가 표현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ASCII 코드 값이 ASCII 코드 값이 변환돼서 이렇게 숫자나 문자나 심볼로 해서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컴 쪽 보드를 잠깐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이 LED 옆에가 계속 깜빡깜빡이고 있죠? 0x00에서부터 0xFF까지의 값을 포트 1에도 포트에도 계속 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포트 B1에도.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맥스232 케이블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케이블이고요. 지금 껍데기를 덮어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에는 맥스232 칩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콘덴서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통신 잭에다가 꽂으시면 바로 보드에서 0x00에서부터 FF까지의 값을 이와 같이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PC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이 아까 모니터에 있는 것처럼 모니터에 글자를 출력을 하는 개념이 될 겁니다. 맹목적으로 이 마이컴 보드에서 계속 올려보내기만 하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서 화면을 다시 보시고요. 지금까지는 맹목적으로 마이컴 보드에서 PC 쪽으로 올려서 데이터를 이렇게 뿌리는 것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PC 쪽에서 원하는 값을 마이컴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요. 그럼 마이컴 보드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PC 쪽에 날려서 PC 화면에 뿌리는 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 연습 문제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은 14-2번입니다. PROG 14-2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14-2번은 마이컴 보드에서 데이터를 PC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PC 쪽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변수 설정했고요. 포트 B1 설정했고요. 자,
UCR에 0x18이 되어 있죠? 18은 송신과 수신을 하겠다. 그 다음에 통신 속도는 960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 아날로그 비교기는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넣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hile문에 1을 넣었기 때문에 무한로프 돌겠죠? 자, 안에 들어오자마자 뭘 비교했냐면 UCR에 7번째 비트를 확인합니다. 자, UCR의 7번째 비트가 죄송합니다. USR의 7번째 비트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USR의 7번째 비트가 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USR이죠? 여기 있습니다. USR의 7번째 비트가 뭐냐면 RxC입니다. 즉, 수신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하는 비트입니다. 데이터가 들어와서 수신이 되면 이 비트가 1이 돼요. 됐죠? PC 쪽으로 데이터가 PC에서 마이컴 쪽으로 데이터가 날라오면 이 플래그 비트가 1이 됩니다. 그러면 if 문에 1이니까 참이 되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뭘 해요? get 캐릭터라는 함수로 값을 받아서 K에다 넣습니다. 자, 이 get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UDR에 들어온 데이터를 K라는 변수에다가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시 put 캐릭터 UDR에다가 집어넣어서 PC 쪽에 날려보내는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를 쓴다면 뭐가 있어요? put ch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고요. 그 다음에 AR, put 캐릭터나 get 캐릭터라는 이 함수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 컴파일러에서 지원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 쉽게 UDR에 들어온 데이터를 읽어내거나 UDR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외부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PC에서 날라온 값이 0x38이라고 한다면, 자, 0x38은 무슨 값이냐? 숫자키 8번입니다. 아스키 코드 값. 8번 키가 돌리면 어떻게 하자고요? LED를 하나하나 증가시켜라. 이렇게요. 하나하나 증가시키면서 그거를 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요.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자, 화면, 볼까요? 자, PC 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통신 프로그램을 띄워야겠죠? 자,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키값 중에 A자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자의 대문자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대문자를 누르면 이와 같이 두 번이 뜹니다. 그죠? 하나는 제가 누른 거고요. 하나는 마이크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찍힌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밑에 통신 케이블을 끊고요. A자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A자요. A자가 하나만 찍히죠? 이거는 밑에 마이컨 보드에 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누른 것만 찍히게 된 거죠. 그러면 통신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S자로 누를게요. 자, 두 번씩 시키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제가 누른 거고요. 하나는 밑에 마이컨 보드까지 시리얼로 해서 내려갔다가 마이컨 보드에 다시 올라온 데이터 값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마이컨이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PC 쪽으로 올려보낸 예를 보여준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를 잠깐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포트에다가 포트 B번에다가 K 값을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키 값에 대한 데이터 값이 포트에 바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통신 프로그램을 띄우고요. 자, A자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찍히죠? 두 번 내려갔다 올라온 겁니다. 자, 대문자로 찍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드 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자, 보드 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드 쪽에 보면 지금 현재 LED를 보시면 AA에 대한 ASCII 코드
코드값이 뿌려진 겁니다. 자, 그럼 B번을 눌러보겠습니다. B번, 그 다음에 C번, D번, E번, F번. 자, 이와 같이 해당하는 키를 누르면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이 여기에 지금 현재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A자를 잠깐 볼게요. 자, A자라고 하는 거는 ASCII 코드 값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0x ASCII 값으로 보면 0x 41이 됩니다. 됐죠? 그럼 41이면 이거를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0100 그 다음에 000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LED에다가 출력을 할 때 0이면 불이 켜지고요. 그죠? 1이면 불이 오프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개만 지금 현재 첫 번째 거하고 이 두 개만 뭐가 돼요? 불이 꺼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맞나요? 그죠? A자. 그래서 이쪽이 지금 불이 꺼져 있죠, 하나가. 그 다음에 이쪽이 하나가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판사한 내용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위에가 첫 번째 거 불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거가 불이 꺼져 있죠. 이게 바로 A자에 대한 ASCII 코드 값이 됩니다. 0x4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보내고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판서로 가서요. 프로젝트로 가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험한 데가 279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를 보시면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죠?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쓰지는 않았고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14-3번 14-3번을 열으시면 이 경우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뭐냐면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안에 들어와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CLI, 다른 인터럽트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UDR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J에다 넣고요. J값을 다시 UDR에 넣어서 올려보냅니다. 그럼 J값이 38이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가 끝나면 다시 전체 인터럽트가 동작을 하도록 이네이블 시켜놓고 빠져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바로 아까 연습 문제 2번의 동작을 만든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럽트의 개념을 써서 한 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연습 문제 4번을 보시면 4번에는 이제 스트링으로 문자를 뿌리는 겁니다. 스트링으로 LCD 화면에 스트링으로 해서 스트링으로 해서 밑에 마이컨 보드에서 PC 쪽으로 데이터를 날려보내는 예를 짜놨습니다. 자, 그게 지금 현재 2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14-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해서 밑에 마이컨 보드가 PC 쪽에 이와 같이 스트링 문자를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입니다. 지금 현재 출력한 예는 이와 같이 roboblog-system.co라고 하는 거를 PC 쪽에 올려서 PC 화면, 즉 통신 프로그램에 띄우는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한번 컴파일 하고요. 다운로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시고요. 자, 다운로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신 프로그램을 띄우면 되겠죠? 자, 글자가 찍히죠? 자, 밑에 마이컨 보드의 리셋을 잠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밑에 마이컨에서 이와 같은 글자를 스트링으로 올려보내서 지금 현재 PC에서 스트링으로 글자가 찍힌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장을 여러분들 밑에 마이컨에서 찍어서 올려서
처리도 가능하더라. 자, 이런 동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실험은 여러분들이 좀 더 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내용들은 스탠다드 IO.점 헤더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스탠다드 IO.점 헤더 파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헬프 메뉴에 가보시면 헬프 타픽이 있습니다. 자, 헬프 타픽에 가보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하고 색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에 대한 내용 설명서들이 다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함수가 뭔지 찾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과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더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ABR 마이크로 프로세서 길잡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만 우선 달았어요.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고급 과정을 좀 더 수강을 하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시간과 지면상이 너무 부족해서 많은 점은 다루지 못한 거를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내용을 배우시려면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드웨어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과 스스로 또 생각하는 것을 길러서 계속 여러분들의 실력을 배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도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많은 내용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저는 다음 과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